고대에는 별의 움직임과 화학물질의 반응을 연구하던 사람들을 단순히 학자가 아닌 악마를 소환하거나 믿기 어려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집단의식 속의 연금술사나 해석학의 자리를 해커가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에게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실래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컴퓨터에 밝지 않은 사람일수록 해커들이 무언가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 그리고 단순히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마저 해킹을 해달라거나 악플의 출처를 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대중문화로 인해 해커는 무엇이든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현대의 슈퍼맨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린 건 아닐까요? 현실의 해커가 가진 능력은 사실 엑스파일을 보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수수합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에서도 사이버 펑크 스릴러를 방불케 하는 스토리를 가진 엄청난 해커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다른 해커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진슨 제임스 안체타, 좀비의 왕. 해적판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혹은 친한 사람 중에 낚시글을 잘 클릭하거나 수상한 첨부 파일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설치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의 컴퓨터를 사용한 적은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컴퓨터가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 본넷, 즉 분산 컴퓨팅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된 것은 아닌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본넷은 선거표 조작이나 서버 다운, 가상화폐 마이닝 등 온갖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본넷의 선구자는 진슨 제임스 안체타라는 인물로 리질리언트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출생의 이 사내는 당초 스팸 메일을 송신하고 있었는데 혼자 산더미 같은 주소로 메일을 송신하는 와중에 안티 스팸 필터 개량 때문에 기존 스팸 메일로는 이익이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안체타는 스팸과 바이러스를 연계하기로 하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I love you 등 많은 바이러스가 메일을 통해 퍼졌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이용자의 컴퓨터를 빼앗아 감염된 메일을 주소록에 있는 주소로 일제히 송신합니다. 리질리언트는 메일로 운반되는 바이러스를 상업적인 정보와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동생이 컴퓨터를 쓴 직후에 우수한 카지노 광고가 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안체타는 2004년 자신의 아이디어와 스팸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며 5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좀비화시킨 악성 프로그램 RxBot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본넷에 걸린 컴퓨터 중에는 미국의 방위 당국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서비스를 선전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을 맞이합니다. 2005년 FBI가 클라이언트를 가장해 그를 잡아들인 것인데요. 안체타는 5년의 금고형과 정부의 16,000달러, 피해자에게는 58,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쿠바의 천재. 혹시 어디선가 가짜 신분증이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범죄자가 바랄 만한 것은 뭐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 사이트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소문 많고 탈 많은 딥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990년, 2000년대는 법의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 웹에도 그런 사이트가 존재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이트가 섀도우크루닷컴인데요. 사이트의 창설자는 쿠바계 미국인인 알베르토 곤잘레스입니다. 그는 14살 때 이미 나사의 사이트를 공격했고 성인이 된 후로는 보이스피싱 정보기술을 이용한 사기의 천재가 되어 있었죠. 그는 은행, 국가기관, 휴대전화 회사 등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카드나 서류를 판매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곤잘레스가 만든 섀도우크루닷컴에는 2002년에서 2004년
4,000건 이상의 거래 기록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라 하면 은행 계좌번호, 운전면허, 여권, 보험증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전화번호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곤잘레스의 호화로운 생활이 그를 망쳤습니다. 그는 거액의 돈을 사용해 5성급 호텔에 오랜 시간 머물며 떠들썩한 파티를 즐겼는데요. 이 덕분에 그는 처음으로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부유한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일도 하지 않은 젊은이가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2006년 19장의 위조 카드와 함께 붙잡혔는데 몇 명의 사이트 사용자 이름을 증언하는 것으로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예전처럼 또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죠. 2008년 그는 다시 체포됐으며 2025년까지의 금고형에 처해지게 되었답니다. 매튜 베번과 리차드 프라이스, 핵전쟁을 시작하는 방법. 1994년은 미국의 첩보기관에게는 다소 힘든 해였을 것입니다. 몇 주 동안 미국 전역 국방부, CIA와 FBI의 서버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해커들은 기밀 시스템을 복사하고 북한에 있는 미국 에이전트 자료를 훔쳤는데 심지어는 북한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까지 침입하고 맙니다. 특히 마지막 사건이 미국 정부 고위직을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해커가 북한의 어떤 시스템을 공격한 것인지 전혀 파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맞는지 아니면 남한인 건지도 몰랐죠. 만약 북한이었다면 당장에 선전포고로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침입한 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 중요한 정보를 도둑맞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베번은 아직 21살, 프라이스는 16살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뻔한 이 두 사람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든 해커 중 가장 젊었습니다. 1995년 국제적인 수사를 통해 그들을 사이버 범죄자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군단이다. 어나니머스라는 이름의 해커 그룹은 포찬 같은 미국의 익명 화상 게시판의 대중문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익명성과 검열에서 자유로운 이 포럼의 독특한 교류 스타일은 개인주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독특한 하위 문화를 확산시키게 되는데요. 어나니머스도 이 이상의 신봉자였습니다. 이 그룹의 창시자는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활동하는 회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커맨드 앤 컨커라는 전략 게임 시리즈를 인용해 만들어진 로익, 저궤도 이온포라는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나니머스가 공격에 사용하고 있는 본넷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어나니머스의 표어는 우리는 군단이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맞이하라. 인데요. 영상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나타낼 때 멤버들은 가이 포스크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조직 활동은 핵티비즘이라고 하여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표명하여 진행되는 해킹입니다. 최초로 어나니머스의 표적이 된 곳은 2008년 사이언톨로지교, 그 뒤 줄리언 어산지와 웹사이트 파이럿 베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사이트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원래부터도 친하지 않았던 저작권 보호협회나 조직들도 어나니머스의 주 표적이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커 중에는 돈만 요구하는 단순한 범죄자도 있는가 하면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프로세스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나니머스와 비슷한 조직 중에는 로빈후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동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만약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해커와 다양한 시스템 공격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러 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